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천화투자자문 김란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워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볼게요. 바로 K푸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검은 반도체 김. 불닭 뒤를 이어 K푸드의 대표 주자가 될까요? 최단 기간 10억 달러 수출 돌파에 미국에선 한국 조미김은 관세 면제라네요. 정부는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수출 기획단을 출범하기까지 식품주 옥석 가려볼까요? 네, 제가 불닭도 굉장히 사랑하지만 김도 못지않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김에 대한 인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이나 고춧가루, 인스턴트 커피 같은 쪽에 대해서는 대미 수출 식품 상호 관세가 면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K푸드에서도 김이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관세에 대한 부분 얘기가 이제 11월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15%의 관세를 적용을 받다가 김 같은 부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농가나 수산물을 영위하는 어떤 가게하고 그 경쟁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한해서만 0% 무관세에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김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한데 사실 그 수요를 지금 쫓아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까지의 3년 동안의 가격 추이를 보니까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비용이 계속해서 부과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 자체도 계속해서 인상을 하면서 과거 3년 전 대비해서 거의 20%, 30%가 넘는 가격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다가 올해 그 설정한 수출액 그걸 벌써 이미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 열풍, 그동안에 동아시아 쪽에서만 소비가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태국까지 포함해서요. 최근에 인기로 보면 북미 쪽이나 유럽 쪽까지 그 인기가 단기간에 그칠 인기 같지는 않다라는 게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캐대현에서 이제 김밥이 나오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한 번 더 불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쉽게 식지 않을 것이다. 열기는 여전히 뜨거울 거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주 안에서도 가장 황제라고 볼 수 있는 건 앞서 제가 언급했던 불닭. 네. 쪽이죠. 삼양식품인데요.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거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나 고환율 효과까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덕을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 수출 기업한테는 확실하게 지금의 상황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수출가 자체를 좀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워낙에 인기리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실 부침이 있었어요. 오히려 3분기 호식적 발표 이후에 부침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권 쪽에서 그 재고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 처리를 하는데 시한이 상당히 좀 필요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식품주들이 수출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주가가 부응하지 못하는 그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라면 가격이 사실상 뭡니까? 이제 물가의 바로미터, 서민 물가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물가 단속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라면 가격이 인상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좀 눈치 보기를 봤었고요. 얼마 전에 치킨 이슈 있었죠. 그게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 자체가 오르고 또 그리고 원재료 가격 자체가 오르니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에 무게 그람수를 이제 줄이는 조치까지 했었는데 결국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요인들이 뭔가 좀 매출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으로 가져오는 데까지 쉽지 않았었던 시기가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와중에도 수출, 그러니까
달러 벌이를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주가가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또 희비가 확실하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궁금한 게 식품주 안에서도 다 잘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출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좀 많이 눌려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소외돼 있었던 식품주 그렇다면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옥석 가리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수출 쪽에서 뭔가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쪽 그런 쪽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죠. 옥석 가리기 할까요? 물론 지금 환율을 그 정부가 잡겠다라고 이제 구두 개입을 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대세적인 어떤 그런 상승은 막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40에서 50% 이상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아까 이제 앞서서 검은 반도체, 김에 대해서 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김에 대한 매출은 상장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또 굉장히 발군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상장된 기업 안에서 이제 골라봐야 되는데 CJ씨푸드, 사조씨푸드, 김을 대표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장사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여러 부침이 있었는데 뭔가 가시적으로 내년에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더해졌을 때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선 이상에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관심을 가져보면 시가총액이 다소 좀 작더라도 그래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매출 비중에서도 수출 쪽이 4에서 50%가량 차지하는 쪽에서 옥석 가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김 관련주 보더라도 매물대 돌파 나온 것을 체크하고 접근해보자라는 아이디어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식품에 대한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 자산기본법 정부안이 곧 공개되죠. 미국 하원은 스테이블 코인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을 추진하고요. 네카우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 우위 선점에 시동을 거는데 관련주 지금 담을까요? 이게 글로벌 여러 나라 중에서도 국내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갈등도 좀 있었는데 우선은 이런 여러 가지 제도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디지털 법안의 공개가 이제 곧 있다라고 합니다. 향후의 시장 전망부터 좀 짚어볼까요? 계속 이게 발표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정부 안을 담은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발표가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차일피일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연말 안에는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연초로 지금 넘어가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앞서서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두나무하고의 또 합병도 있었던 것이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그런 안을 기초로 해서 입법까지 끝났을 때에 그 제도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하게 구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입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 밀려 있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기업들은 아마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확인이 된 게 없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결국 입법, 그러니까 정부 2단계 입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본 디지털 자산기본법 2단계가 지금 계류 중에 있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 발행사하고 유통사하고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해상충되지 않도록. 이게 확정이 돼야 네이버 파이낸셜과 지금 두나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질 않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입법이 통과가 된다면 은행이죠. 은행권이 아마 발행은 주체가 될 것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을 담당을 하고 두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조만간 이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는 아무래도 두나무와 좀 맞손을 잡은 만큼 네이버, 카카오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빠르게 이제 우위를 선점하려고 경쟁을 하는데 네이버 쪽이 좀 더 매력 있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뭐 주가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왜냐하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본업도 사업 모델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 투자가 돼야 될 텐데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그 진취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쪽은 네이버 그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많이 준비가 되고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법안이 아직 통과가 되질 않아서 만들어져 있지를 않아서 아마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이제 네이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상대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용자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결제 시장이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게 네이버가 강자가 된다 하더라도 더불어서 카카오도 그 덕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또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이버가 좀 진취적이긴 한데 결국 이 또 시장이 커진다면 카카오도 덕을 볼 것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문제적 섹터의 탑픽을 이제 열어볼 차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뭐 두 기업 다 매력적이긴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도 만약에 안정을 찾아간다면 결국 외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국내 대형 플랫폼주 쪽으로도 그 시장의 수급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를 골라봤어요.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인 투자자들이 최근 예. 들어서서 강하게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하단 지지가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명확합니다. 기준점이 이 가격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시세를 또 목표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에서 저는 사실 그 비즈니스 모델 그 본연보다도 기술적인 가격 때문에 이제 카카오를 한번 선택을 네. 해봤어요. 지금 가격선에서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박스권 상단이 67,500원, 여기가 또 한 차례 라운드 피겨 값이 될 텐데 67,500원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3-4번의 지지가 나타났어요. 55,000원 선을 거래량 동반해서 이탈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메이저 수급도 최근에 잘 들어오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카카오를 오늘의 탑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67,500원, 손절가는 55,000원으로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자, 이어서 한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10월 22일에 좀 미리 잡아주셨던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시에는 최대 수혜주다 이러한 분석이 또 나왔었죠. 그런데 일단 어제 오늘 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구간이에요. 우리 목표 주가를 이미 달성했는데 추가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요, 연말에 또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증시를 네. 국내 증시 쪽으로 강하게 정부도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리테일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셋 증권이 당연히 수혜를 받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계속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데 직전 고점 27,900원 한 차례 이익 실현을 했지만 다시금 이 가격선 트라이하는 거를 목표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증시 지금 상황에서 연말에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증권주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트라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천화투자자문 김남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지수 현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소 좀 한산한 연말이죠. 그런 가운데 좀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소폭의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약간 낙폭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은 오늘 좀 계속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 그래도 좀 내려와 있어요. 1,456원 70전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3천억 원 가까이, 외국인도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외국인들은 팔자세, 그리고 기관은 소폭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오후 들어서 처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전략 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